오늘은 함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중등과정 8과 1차 함수 봅시다. 함수를 배우기 1차 함수 전에 함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함은 상자 함자예요. 상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상자란 뜻에서 자, 중국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상자로 했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숫자 3을 넣었는데 얘가 5가 됐어. 그러면 5를 넣었는데 7이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자, 이 세모난 상자 안에서는 3을 넣게 되면 뭐야? 2가 더해져서 5가 됐다. 그러면 넣는 수를 x라고 그러고 나오는 수를 y라고 한다면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x를 보통 처음에 들어가는 수라고 표현하고 나오는 수를 y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독립적으로 되니까 얘는 계속 숫자를 변하게 늘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변수라고 하는데 얘를 독립 변수라고 그러고 자 x가 변함에 따라 y가 또 변해주니까 얘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 알고 넘어갑시다. 함수는 뭐야? 일종의 상자다. 그리고 어떤 걸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응을 먼저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두 변수 x, y에 대해서 변수 x가 각각에 대하여 변수 y를 하나씩 짝지어주는 거. 자, 그러니까 변수 y를 하나씩 짝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한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1대1 대응한다면 x가 뭐 3은 5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5는 7로 가더라. 요게 대응입니다. 네. 자, 얘를 한번 보죠. x가 1, 2가 있고 y가 3, 4가 있을 때 x와 y를 대항시키면 자, 1과 여기는 3이 돼 있고 여기가 지우개. 자, 얘를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자, 여기가 x가 y라고 있다면 여기가 1과 2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이 4가 있다면 자, 얘를 이렇게 x는 1에서 x는 1, 1이 뭐야? y는 3이 됐고 얘가 x는 1 또는 x는 1 또는 얘가 이렇게도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다. 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순서상으로 쓰면 1은 뭐가 됐어? 3이 됐고 1이 또 뭐가 될 수 있어? 4가 될 수도 있다. 2가 3이 될 수도 있고 2가 4가 될 수도 있다. 요걸 순서상으로 x, y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예,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좋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함수의 뜻을 한번 보시죠. 자, 함수란 무엇이냐? 자, 함수는 일단 그 전에 선생님이 변수를 얘기했는데 변수는 변화하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진 문자. 그래서 x나 y 이런 것들을 또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a 뭐 이렇게 예,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뭐 b로 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함수의 의미는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x의 값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확정이 됐어. 만약에 3으로 확정이 됐어.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그러면 x에 대응하는 값은 y 값이 뭐야? 오직 하나다. 그래서 x, y 이렇게 갔을 때 자, 1은 무조건 여기 3이다. 2는 무조건 4다. 그러면 얘가 1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개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 요 결과값 y는 x를 넣었을 때 되는 값이니까 x의 함수라고 쓰고 자,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래요. 펑션. 펑션의 첫 글자인 f 해가지고 y는 fx라고 한다. 그러면 자,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읽어요. y는 x의 함수다. 자, 기호는 이렇게 펑션으로 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식을 써줄 수도 있어요. 식을 뭐 EX 이렇게 또는 Y는 EX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더라. 자, 그래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1대 X의 값이 두 가지에서 함수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는 한 가지만 중앙에 나왔지만 자, 이렇게 1, 2가 나왔을 때 오직 뭐야? 한 개로 대응이 되더라.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는 빨간색으로 바꾸면 얘가 1도 3으로 갈 수 있고 2도 똑같이 3으로 갈 수 있어. 얘는 함수인 거 맞죠? 왜? 얘도 하나인데 같은 걸 갔을 뿐이야. 하지만
한 개가 두 개로 간 건 없죠? 네, 그래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x 값이 3이 이렇게 있다면 이 3도 여기랑 연결시켜 줘야 돼. 만약에 3에 연결된 값이 대응하는 값이 없다면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조건은 첫 번째 뭐야? x가 하나의 y에 대응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 모든 x가 y에 대응한다. 그래서 이 3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함수 뭐 있냐 하면은 자 정비례 반비례 요 관계도 x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 자 y는 2x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도 1을 넣었을 때 얼마야? 2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4가 되고 그러면 얘를 표시하면 얘가 뭐 1, 2, 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얘가 2 그다음에 4, 1 그럼 얘는 요렇게 대응될 수 있죠. 모든 x 값이 y 값에 대응되고 모든 x 값이 하나의 y에만 대응이 돼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를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자, x의 값이 하나로 될 때 y 값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함수가 아니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자, 얘가 y 값을 갖지 않으면 뭐야? x 값이 y 값에 대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예를 보면 x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x가 1일 때 y 값이 얘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y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함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x가 y에 대응할 게 없어요. 왜냐면 2는 대응할 수 있죠. 뭐요? 1로 대응할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질 때 y 값이 두 개 이상 정해지면 안 돼요. 자, x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자, x가 2라고 돼 있다면 얘보다 큰 자연수가 뭐 3, 4, 5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면 x가 함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왜 함수는 꼭 하나의 x에 하나의 y를 대응시켜야 될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건 함수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가 되지만 얘가 여기 1, 2가 이렇게 있다면 얘가 페달이 동시에 두 개를 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X를 병사라고 생각해 봐요. 군인. 자, 군인이 언제나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했어. 자, 군인은 언제나 화살을 한 개밖에 못 쏜다. 그리고 반드시 Y를 한 명을 맞춰야 돼. 맞추지 않는 군사가 있다면 걔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야? 반드시 화살을 한 개만 쏘고 그리고 Y를 하나라도 맞춰야 얘가 함수가 된다는 거. 그럼 함수를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이렇게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하나에 대응된다면 1은 반드시 2에 대응되고 2가 4에 대응된다.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아까 설명했던 요 식을 얘기한다면 지우고 자, 요 식을 얘기한다면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요 식에서 자, 2를 넣었을 때는 얼마가 돼? 2를 넣었을 때는 3이 되고 자, 2를 넣었을 때는 4가 되고 자, 3을 넣었을 때는 그럼 예측하면 얼마가 돼? 5가 되는 자, y 값이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예측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3이 되고 2를 넣었는데 어떨 때는 3이 되고 어떨 때는 4가 된다면 얘는 예측을 못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았을 때 그것은 뭐야? 함수다. 그래서 함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지금 아침이 되면 뭐 낮의 길이가 8시간이다.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8시간 후에는 뭐야? 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9시간이 되고 어떨 때는 뭐 8시간이 되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론 날의 길이가 바뀌지만 오늘 하루에 대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면 낮의 길이가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밤이 올 거라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수는 기본적으로 보다 예측 가능성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x는 하나의 y에만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값이란 무엇이냐? 자, 함수 값이란 x가 갖고 있는 y의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에 대응 x가 a일 때 y값 b에 대응되더라. 그러면 이 b를 a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이 만약에 3에 대응되더라.
그러면 F1은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1의 함수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의 함수값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한 함수값은 오직 한 개지. 뭐 3이나 4이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함수값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해봤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자, 선생님이 미리 찍어 놓은 그 영상에 보면 이 그래프란 말은 뭐냐? 그래프란 말은 좌표 평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자, 함수의 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하는 게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표시해 봅시다. 자, 0일 때 0이죠. 0일 때 2죠. 그럼 0일 때 2. 그리고 자, 1일 때 얼마입니까? 3이죠. 1일 때 3 해서 이 두 점을 찍을 수 있는데 1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직선이에요. 자, 직선이라면 얘가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직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두 점이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점을 내가 찍고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얘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얘가 0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또 이 안에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얼마가 돼? 2분의 5를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일 때 여기는 2분의 5. 이렇게 작은 점들을 다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 얘가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 직선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연속된 직선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겠다. 예,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라는 것은 함수식이 x의 차수가 반드시 1이고 그다음에 개수가 x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네,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이럴 때 b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b는 상수니까 자, b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뭐다? b는 a는 0이 아니고 자, b는 0일 수도 있고 b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0이 아닌 경우를 우린 뭐라고 그래? 예, 얘를 정비례라고 그러죠. 0인 경우를 얘를 정비례라고 그러죠. 어? 자, 그러면 아까 반비례가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1차 함수일까요? 아니죠. 얘는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쓰면 차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지수를 마이너스 1로 쓰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1이 아니라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얘 개념 플러스에 보면은 x값의 범위에 따른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의 모양이다. 그리고 x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해 준다. 그래서 수 전체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직선의 모양을 그릴 수 있고 이 함수의 x값의 범위가 아까 선생님이 직선이 된다는 건 뭐야? 수 전체인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 만약에 어떤 이 x값이 모두 자연수라는 거다. 그러면 점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범위가 일단 주어졌다면 직선이 아니라 일종의 선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x보다 0보다 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직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모두 직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선은 뭐야? 우리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배웠듯이 뭐야? 양쪽으로 완벽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직선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떨 때야?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1차 함수는 그렇다면 x 지수가 1인 것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1차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정비례처럼 더 이상 이 뒤에 상수항이 없다면 뭐야? 얘는 반드시 0,0을 지나죠. 0,0을 왜 지나? 자, 여기 3x라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얘가 0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시든지 이거든 모두 뭐야? 0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y는 ax 꼴이다. 이렇게 됐을 때 a가 0이 아닌 경우는 모두 0을 지난다. 이거는 a가 뭐야? 양수일 때는 당연히 정비례해서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우하향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뭐죠? 우상향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야? 위로 간다는 뜻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간다.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야? 내려간다 해서 우하향이라고 해요. 우하향. 네, 우하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사분면을 지나고 3사분면을 지나. A가 양수일 때는
다시 표시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반드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경우 우리 얘는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로서 우상향 라고 한다. 얘기 들었죠? 그리고 얘는 그럼 뭐를 지나? 제1사분면, 꼭 제자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서수기 때문에.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이와 같이. 그리고 보세요. a의 값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y에 점점 붙어지죠? 그러면 점점 얘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그러는데 a가 클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뭐야?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야? y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x축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얘는 2와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 교재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는 연습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번에는 y는 ax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수항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래프였어요? 처음에는 이 그래프였죠? 네. 처음에는 이 그래프였는데, 자, 양수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자,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 뭐가 음수인 경우? 여기에 붙어 있는 요 상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모든 점들이 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점들이 똑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1일 때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얘가 이런 경우와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얘는 1일 때 1, 2일 때 2 이렇게 되지만 얘는 뭐야? 1일 때 3, 2일 때 3, 2일 때 4, 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야? 다 이 점에 비해서는 뭐야? 얼마씩 올라가서 2씩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 구간의 길이는 얼마야? 2. 그래서 요 구간의 길이만큼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인 경우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y의 x의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얘는 y의 x의 플러스 2라고 표현해서 모든 점들이 똑같이 올라가고 모든 점들이 똑같이 내려가서 이런 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평행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자, x의 개수가 이렇게 질 때는 뭐야? 얘가 다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세 개가 모두 평행한 직선이다.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y축으로 평행 이동, x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자, 평행 이동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자,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자, 요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시죠. 자, 평행 이동의 특징은 위치만 변하고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기울기가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경우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절편만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절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 절편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만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